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패션 주식회사는 스포츠 의류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개정 과목에 대한 조교를 등록하시오. 자, 511번 복리후생비에 자, 현금 조교, 대체 조교 하나씩 각각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코드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중간에 코드 자리에다가 511번 치고 넘어가서 지시에 따라서 현금 조교 번호에다 9번 치고 생산직원 독감 예방 접종비 지급을 넣고요. 그 다음 대체 조교에다가 3번 치고 직원 휴가비 보통예금 인출 이렇게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을 누르고요. 신규 거래처 이름 주식회사 대박님으로 일반 거래처입니다. 자, 하단 맨 밑에 핑크안에 찾아서 클릭하고 450번 주식회사 대박 유형 동시 사업자 번호 보고 숫자만 치고요.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므로 자, 대표자 성명 쓰고 업태 종목 주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하니까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합니다. 이렇게 넣고 창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고 선전비가 잘못 입력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손, 이, 제 이 순서대로 가면 되죠. 수정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 손, 이, 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부터 잘못됐다고 그랬으니까요. 손익계산서부터 가시면 돼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지문에 따라서 광고 선전비 누르고 금액을 380에서 530으로 수정합니다. 수정을 하면 단기순이익이 바뀌고요. 그러면 이제 손 다음에 2로 가야 되니까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거 이름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에서 누르고 변경된 단기순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단에 블록이 누릅니다. 단기순이익 변경됐고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뀝니다. 1억 6,340만 원 확인하시고 창을 닫으신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그 금액은 프로그램 재무상태표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을 누르고 방금 확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163-400-000 그리고 입력하시면 빨간색 책이 사라지고요. 이게 사라져야지 정확하게 수정이 된 거예요. 창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 누르고 첫 번째 7월 18일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환공구에 주식회사 교환공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300만원 중 일부는 아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자, 어음을 발행하면 외상매입금이므로 지급어음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어음은 2,3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입력할게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교환공구 넣고요. 거래처 입력해야 되니까 차변에 넣은 거는 부채 감소가 차변이어서 그런 거죠. 3,300. 대변의 지급어음 얘도 교환공구 2,300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할 때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32만 원 있다고 돼 있으니까 32만 원을 먼저 가져다 써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꼭 고르시고 32만 원 나머지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매출채권 대손의 비용의 이름은 대손상각비이므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고요. 나머지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48만 원 외상매출금 빼시면 되겠죠. 그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줘야 되고 지수포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형제상사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직업일이 도래하여 임차보증금 중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계약금 150만 원을 제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전체 임차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그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 150이 있었으니까 그걸 차감하고 지급했다. 이런 말이에요. 임차보증금의 이름은 임차보증금이니까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돼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이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자산입니다. 자산의 종류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 돼요. 자산의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므로 형제상사 넣고요. 전체 보증금 500 쓰고 그 다음에 미리 준 계약금 빼고 나머지 잔금은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월 18일입니다. 자, 10월 18일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0만 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았다. 해당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죠? 차변의 단기 차입금, 대표이사 이렇게 넣어주고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1950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10월 25일 시장 조사를 위해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사원 누리호에게 10월 4일에 지급하였던 출장비 300만 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대요. 실제 여비교통비는 300 줬는데 285만 원 썼고요. 영수증과 잔액 15만 원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럼 가지급금 정산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출장비로 정산하면 되니까 출장비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자, 여비교통비, 판매관리비, 실제 쓴 금액 285만 원 넣고요. 비용의 발생 차변이죠. 나머지 받은 거 현금 15만 원 돌려받고 대변에 가지급금 빼버리는 거고요. 누리호라고 넣으면 되겠죠. 거래처로 입력할 것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불이백 500만원, 영업부 200, 생산부 300,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회사가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정 기여형하고 확정 급여형, 이렇게 퇴직연금 상품 두 개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영업부 거 퇴직급여, 영업부 거 먼저 판매관리비 이거 선택하는 거고요. 20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부 거 300. 대변에 보통예금 각각 따로따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첫 번째 7월 14일.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증빙이 중요하죠. 증빙을 확인해 봅니다. 직수출했대요. 직수출은 증빙이 없고 수출로 입력하죠. 16번 수출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품 5천만 원어치 직수출하고 6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한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제품 넣고 공급가액이 5천, 그 다음에 HK사 넣어주고 영세율 구분을 선택해야 되니까요. 직수출, 직접 수출 1번 선택하시고 수출 신고 번호 안 나오니까 생략, 회계 처리, 계약금, 그 다음에 외상 두 개 처리해야 되고 계약금은 물건 파는 거니까 선수금이고 받은 것이므로 자, 우리가 물건을 이제 줬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에 써야 되고요. 매출 의무가 사라졌으니까 외상은 외상 매출금 해야 되므로 분계는 혼합. 차변에 그래서 선수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5일입니다. 자, 8월 5일 주식회사 통도 유통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11번 과세죠. 자, 매출의 11번 과세. 세금 계산서 보시면 되겠고요. 대금 중에 1,000만 원은 소도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 양도받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봐주시고 11번 과세. 자, 의류 1,000만 원 통도 유통 동도 유통 전자란에 여하고 자, 그 다음에 어음 받고 소도상사 거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어음 받은 거는 이제 받을 어음이고요. 그게 배서된 거네요. 동도 유통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래처 바꿔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그럼 혼합으로 가서 차변에 받을 어음 소도상사
자, 금액은 1,000만원. 사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교재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자, 일반 과세자인 하만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업무용 휴대전화 세대를 부가세 포함해서 484만 원에 구입하고 법인 명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러면 카드 전표를 받았겠죠? 그리고 공제되는 거고, 그러면 매입에 57번 카과가 됩니다. 카과는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니까 포함해서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지문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휴대전화는 네,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휴대전화 가로열고 유형자산 돼 있으니까. 그리고 카드는 외상이고 해당되는 내용이 비품이니까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을 써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그러면 유형이 카가 들어가고 미지급금 하고 싶을 때는 가장 빠른 분기에는 4번 카드가 편하다고 그랬으니까 4번 카드로 하시면 더 빠른 입력이 됩니다. 그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57번 카과. 휴대전화 넣고 카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별 카과 현가 3개 484만 원 넣어주고 엔터 치면 부가세 분리되고요. 자, 공급처 넣고 카드 고르고 자, 그 다음에 분계 이 자리에서 4번 카드 하면 매입의 4번 카드는 미지급금 나와요. 어느 경우에 쓰는 게 제일 좋냐면 유형이카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싶을 때. 그러면 중간에 카드사가 들어가고요. 사온 물건만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물론 혼합으로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미지급금 쳐서 넣고 카드사 넣으면 맞아요. 즉 분계 이거 종류를 보고 유형을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 보고 채점하기 때문에 아래쪽만 봐주시면 다 맞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11월 11일입니다. 주식회사 더람에 의뢰한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을 본사 영업부 직원 10명 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육훈련비 500만 원에 대한 전자 계산서를 받았다. 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에 53번 면세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 예. 그 전에 지급한 11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제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전피에 입력할 것 그랬고요. 계약금을 조회하라는 말이고, 계약금을 줬을 때는 이제 부가세 거래가 아니니까 일반 전표 넣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11월 1일을 먼저 쳐봐요. 그러면 선급금 나오잖아요. 덜함에 100만 원 확인하고 창을 닫고 여기다 100만 원 써놔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11월 11일 매입에 계산서 받으면 53번 면세 이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53번 면세 예, 교육이라고 치시고 예. 500만 원 어람을 넣고요. 전자열을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을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 선택하고 교육이라고 쳐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은 선급금 확인한 금액 100만 원 넣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6일입니다. 자, 11월 26일. 자, 볼게요. 미래상사로부터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재료를 1,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이러면 이거는 51번 과세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연구하고 관련된 거는, 연구 재료와 관련된 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무형자산으로. 그러면 개발비가 돼요. 개발비 계정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예금 이렇게 할 거니까요. 3번 원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자, 51번 연구용 재료 1,000만 원 넣고 미래상사 전자라는 열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혼합, 자, 개발비,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쳐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1,100만 원. 다음 거 보겠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생산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2000cc의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차차 카센터에서 교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교환 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82만 5천 원이고 전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였다. 교환 비용은 차량 유지비, 생산부니까 제조원가로 처리할 것.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겠지만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차의 배기량이 2000cc니까 공제받을 수 없고요. 그럴 때 54번 불공입니다. 그래서 1000cc 이하의 배기량의 차가 공제 대상이고 우리가 일명 경차라고 하죠. 자, 내연기관차는 이제 배기량이 1000cc 이하까지 공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공으로 해서 계정 과목 다 써줬으니까 혼합을 해가지고 넣어볼게요. 엔진오일과 타이어 교환,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쓰시면 돼요. 교환비 이렇게 쓰던지. 예.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예. 급하시면 대충 쓰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누기 1.1 하세요. 나누기 1.1 하면 75만 원 공급가액 나오고 카센터 넣고 전자라는 1번 불공제 사유 승용차 고르고 분계 혼합, 자, 그 다음에 기본값 원재료 나온 걸 차량 유지비로 바꾸고 공장 거 제조원가 부가세 공제 안 되니까 포함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오류 수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8월 2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80만 원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지급액으로 확인되었다. 잘못된 항목을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내용상 부가세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치시고 거래를 확인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컴퓨터 대금이라고 그랬죠? 컴퓨터 사면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이죠. 예.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외상 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예. 외상 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자, 끝났고요. 두 번째 11월 19일 차차 운송에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부가세 포함해서 33만 원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팀 신입사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 입력했대요. 운송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 공제받는 건데 모르고 일반 전표에 넣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삭제를 하고
메인 매출 전표 넣어야 되니까 일단 삭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똑같은 자료가 두 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체크하고 좌측에 상단에 삭제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운송비도 계정 과목 틀렸네요. 운반비가 아니고 운재료 매입하면서 발생된 건 원재료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얘도 틀린 거예요.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삭제 이해하고 창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11월 19일 넣고 그 다음에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1번 과세 운송비 치시고 부가세 30만원 빼서 넣고 예. 운송회사 차차 운송 넣고 전자예열을 하고 회계 처리 현금이니까 예, 1번. 그 다음에 아래의 계정을 운반비로 바꾸면 안 돼요. 원재료가 맞으니까 예,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자, 수정이 됐습니다. 예, 창을 닫습니다. 자, 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자동 결산 분계 5개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회계 처리할 때 편해요. 첫 번째, 기말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 두 번째, 대손 충당금. 5개를 계속 써봐요. 세 번째, 감가상각.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하는 거 말하고요.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설정하는 거. 5번째, 법인세. 자, 그럼 볼까요? 예.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하던 중 도난 파손의 사유로 수량 부족이 발생한 제품의 원가는 2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거래요. 이거 직접 분개하셔야 돼요. 수동.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 선전비 수동. 예. 이거 없잖아요. 왼쪽에. 예. 법인세 자동. 예. 자, 그러면 수동부터 해볼게요.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요. 예.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재고자산이 사라진 거니까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자, 금액은 200이고요. 해당되는 재고자산인 제품 빼버리고 제품이 팔리지 않고 감모로 사라진 거니까 조교란에 8번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거 꼭 넣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전액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하였다. 그런데 미사용한 게 250이 있대요. 비용 처리했으면 그 해에 다 써야 돼요. 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은 그 해의 발생분을 처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다 안 쓰면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250은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요. 소모품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다 안 쓴 250에 대해서 광고 선전비에서 빼서 소모품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광고 선전비에서 뺀다는 말은 비용에서 빼겠다는 말이죠. 광고 선전비가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었으므로. 그래서 소모품으로 바꿀 거니까 소모품 250, 대변에 광고 선전비 250을 차감하기 위해서 비용을 감소시키려면 비용이 발생이 차변이니까 대변에 쓰시면 되겠어요. 자, 다 됐으니까 창을 닫고요. 자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합니다. 클릭. 날짜는 1월부터 12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법인세는 맨 밑에다 넣어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아래까지 보여드릴게요. 예.
맨 밑에 보면 이게 선납세금 보이죠? 이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조회한 거예요. 지문에 보면 선납세금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그러는데 이렇게 조회돼서 나오니까 이거 보고 그대로 옆에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금액을 꼭 넣어야 돼요. 결산 반영 금액에다. 그래야 회계 처리함으로. 그 나머지 추가 계상액은 내년에 낼 거예요. 즉 미지급 세금이거든요. 전체 법인세를 항상 써주니까 전체 법인세 1,075만 원에서 650을 빼는 거예요. 그게 추가 계상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빼면 그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425만 원 되고요. 여기다 입력하시면 둘을 합쳐서 1,075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넣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눌러서 회계 처리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예 해주시면 되고 자동 결산 분기 완료 이렇게 메시지 뜨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는요. 거래처 온장이라는 장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온장에서 조회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 온장 클릭. 6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끝에가 6월 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 쳐도 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 쳐도 되고 뒤에다가 6월 30일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 쳐도 됩니다.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인데 거래처가 제시가 안 되면 모든 거래처에서 조회하는 거예요. 모든 거래처에서 조회하려면 여기에 첫 번째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여기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여기 눌러서 첫 번째 거래처 고르고 여기 가서 마지막 거래처 고르지 마시고 여기서 엔터 두 번 치면 이렇게 앞에서 엔터 치면 첫 번째 거래처가 들어가고요. 뒤에서 엔터 치면 마지막 거래처가 들어가니까 엔터를 두 번 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잔액이 가장 큰 거 그랬으니까 숫자 제일 큰 거 찾으시면 되겠죠. 6,300만 원 제일 크고요. 회사 이름 쓰라고 그랬으니까 다솜상사 그 금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을 닫으시면 돼요. 자, 2번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차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부가가치세, 납부할세 이런 거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해요.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그 날짜에서 4월부터 6월을 치시고요. 맨 밑에 보면 돼요. 27번 자리, 이 자리입니다. 1125만 70원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때 저장하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광고 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럴 때 총 계정 원장 월별을 사용합니다. 자, 교재 또는 핵심 정리 앞부분에 장부 조회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빠른 장부가 연상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관리에 총계정 원장 클릭. 자, 그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날짜 쳐볼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광고 선전비 두 번 넣고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출액이 가장 많은 달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요. 가장 많은 달은 여기 보시면 6월이죠. 6월이고 그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